자, 일단 이제 첫 번째 EPL 경기 리버풀 대 이제 아스톤 빌라. 자, 우선은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이적 시장 막판에 그라벤베르를 영입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원을 좀 굉장히 잘 보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이 어느 정도 지금 티아고도 부상으로 지금 공백이다 보니까 중원 자원이 좀 많이 없었는데 엔도를 일단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벤베르까지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중원 문제는 해결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영입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입니다. 네, 지금 반다이크랑 코나테가 결장 중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선수들의 부상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일치인 상황이다. 네, 이 정도로 지금 라인업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뉴캐슬 상대로 이제 이른 시간에 반다이크가 좀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 뉴캐슬전에서 이제 연속으로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10명이든 11명이든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전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렀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위주로 라인업을 꾸려서 주전들 관리는 지금 어느 정도 잘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뭐 주전들의 그런 체력 분배를 좀 잘했기 때문에 약간 좀 체력적인 이슈는 딱히 없을 것 같다. 네, 이 정도로 지금 코멘트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우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이제 홈에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좀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에 비해서 좀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점유율이 높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양 팀의 좀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양 팀 다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좀 어느 정도 양 팀 다 공격 루트가 좀 좋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전개 면에서도 좀 좋고 하다 보니까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홈에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즌 첫 경기 원정에서 뉴캐슬 상대로 이제 대패를 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아스톤 빌라가 강팀들 상대로 원정 경기력을 좀 믿기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가 이제 좀 약팀 상대로는 어느 정도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반해 강팀들 상대로는 아직까지 좀 원정 경기력이 검증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홈 원정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리버풀이 좀 더 우세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가 이제 뉴캐슬 상대로도 뭐 침투에 좀 대응이 잘 안 되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리버풀 역시 좀 침투 플레이가 좋다 보니까 빌라가 이번에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게다가 뭐 이거는 이제 상대 전적도 리버풀이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좀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홈인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리버풀 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리버풀이랑 이제 빌라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팰리스 대 이제 울버햄튼. 자, 우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누네스를 이제 맨시티로 이적시키면서 또다시 이제 핵심 코어 선수 한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팔순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네베스에 이어 이제 누네스까지 이적을 시키면서 굉장히 지금 전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전력상 많이 약해진 울버햄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울버햄튼이 누네스를 좀 기점으로 공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누네스가 이제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전개가 안 되면서 답답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약간 이제 누네스가 없을 때 그 울버햄튼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좀 관건인 경기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이게 팰리스가 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봐요. 하지만 이제 팰리스 역시 지금 공격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순탄하게 공격 진행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이 뭐 수비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좀 압박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팰리스 역시 이런 좀 울버햄튼의 수비를 상대로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래도 뭐 현재 지금 울버햄튼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팰리스가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그나마 울버햄튼보다는 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팰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팰리스 쪽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이것도 내 고배당으로 한번 핵무 도전,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핵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언젠가님 반갑습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별풍선 50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럼 제가 오후 경기랑 해외 축구에 대한 조합분이랑 추천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일단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혹시나 뭐 잘 안 오셨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쪽지나 채팅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팔순더치페이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바로 이제 이어서 아스날에 대해 이제 맨유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팔순더치페이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티어니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큰 결장자는 없어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지금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이제 뭐 마운트, 그리고 바란, 그리고 루크쇼가 지금 결정의 상황이고, 그 대신에 이제 이번 경기 회이룬이 좀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지금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아스날 역시 이제 제주스가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부터 좀 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핵심 선수들이 대거 결장을 하다 보니까 좀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네, 뭐 마운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란 루크쇼까지,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수비 전력이 많이 약해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이것도 한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아스날이 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맨유나 아스날이나 이제 두 팀 다 좀 최근 상대가 역습을 좀 전개를 했을 때 좀 실점한 경우가 좀 종종 있어서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좀 양 팀 다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뭐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을 때마다 역배를 받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이제 역배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죠.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맨시티 상대로 굉장히 좀 전력이 많이 약했을 때도 항상 또 이제 맨유가 이기면서 종종 이제 역배를 터뜨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역배의 좀 맨유는 좀 무섭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자,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거는 분석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스날이 그래도 이제 훨씬 유리하죠. 왜냐면은 지금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손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의 맨유 경기력이 지금 좋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스날이 유리한 거에 맞다 보니까 그래도 아스날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스날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요건 뭐 3.5 기준 했을 때 한번 그냥 배당되면 뭐 오버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승에 3.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일단 이제 EPL을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라리가 경기, 마요르카 대 이제 빌바오. 자, 우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그라나다 상대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좀 3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라나다가 좀 수비가 안 좋은 팀이다 보니까 마요르카의 좀 공격이 이전보다는 잘 풀렸어요. 네, 뭐 결과적으로 패배했긴 해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요점은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두 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하면서 기대와는 달리 지금 득점력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공격에서 물이 오른 그런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아무래도 최근 공격력이 좀 물이 오른 빌바오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마요르카를 좀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마요르카를 좀 몰아붙이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역습 기회를 좀 노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경기 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뭐 이제 최근 빌바오의 지금 공격력이 좋긴 하지만 마요르카도 홈에서는 좀 수비가 굉장히 견고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생각보다 빌바오가 좀 쉽게 뚫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래 왔듯이 공격이 이렇게 한번 폭발했다가도 이제 한 번에 팍 식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요런 약간 점도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빌바오가 이제 공격이 좀 많이 저조한 모습을 보여도 전혀 뭐 이상할 게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팀 특성상 좀 어느 정도 이제 공격이 잠잠해질 때는 한없이 잠잠해져서 약간 이런 점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이제 뭐 최근 빌바오가 마요르카 홈에서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 마요르카와의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뭐 네, 역배긴 해도 홈인 마요르카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마요르카 사이드 볼게요. 마요르카 펜슨.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전. 그리고 2.5 기준 언더. 그쵸. 왜냐면 이제 마요르카 사이드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마요르카가 뭐 득점을 많이 해서 본다기보다는 빌바오가 어느 정도 공격이 식어서 이제 마요르카 사이드를 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아무래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요르카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이제 바르셀로나.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지금 뭐 페드리랑 그리고 아라오가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 막판에 이제 2명의 선수를 더 영입했죠. 이제 칸셀루와 이제 주앙 펠릭스를 이제 영입을 하면서 이제 이번 시즌부터 이제 칸셀루와 이제 주앙 펠릭스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 팀의 결장자랑 그리고 이적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전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러 이제 벨기에로 갔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클럽 브리에를 상대했죠. 그쵸?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됐지만, 일단은 뭐 요점은 여기 아니라 오사수나가 이제 2, 3일 전에 벨기에까지 가서 이제 원정 경기를 뛰었다는 게 약간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금 바르셀로나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2, 3일 전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오사수나는 좀 주전들을 많이 출전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좀 생각보다 좀 자기들의 플레이를 잘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우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은 원정이라고 해도 이게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은 더 높을 것으로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역시 뭐 수비 라인을 뭐 너무 올리지 않는 선에서 좀 공격을 전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이제 오사수나가 굉장히 좀 기동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자칫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너무 많이 올리면은 좀 한 번에 좀 뒷공간이 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뭐 수비 라인을 너무 많이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물론 뭐 지금 현재 오사수나도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앞서 말했듯이 지금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지금 많이 열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역시 뭐 최근에 득점력도 폭발을 했고, 그리고 오사수나 상대로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전승을 할 만큼 상성상 바르셀로나가 또 강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바르셀로나 사이드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바르셀로나 승 쪽을 보고, 네, 뭐 2.5 기준은 굳이 본다면 한번 오버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바르셀로나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라리가는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자,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쾰른. 자, 우선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일 전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체력적으로는 쾰른보다는 많이 열세인 상황이에요. 자, 이런 약간 프랑크푸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쾰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르트문트와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약간 좀 상대가 다소 강팀이긴 했지만 어쨌든 좀 연패를 했기 때문에 현재 뭐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약간 문제인 게, 일단 시즌 첫 경기부터 이제 이전에 비해 좀 공격 전개가 좀 잘 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풀리는 모습이 지금 종종 보이고 있죠, 프랑크푸르트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좀 공격이 폭발할 때를 좀 약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쾰른 역시 지금 최근에 공격 전개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득점 기회를 지금 잘 만든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의 좀 최근 공격 흐름을 봤을 때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의외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홈 2점 빼고는 쾰른에 비해 그렇게까지 크게 좀 우세해 보이는 점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뭐 전력 면에서는 프랑크푸르트가 좋긴 하지만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선수진들이 이런 몸값 이상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현재 뭐 쾰른이랑 솔직히 다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2, 3일 전에 경기를 뛰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쾰른에 비해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최근 뭐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쾰른한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좀 상성까지 분리했던 거를 고려하면은 요거는 좀 원정이라고 해도 쾰른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쾰른 프랜승. 그리고 만약에 2.5 기준은 요거는 저득점 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쾰른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대 이제 라이프치.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좀 기존 전력들이 어느 정도 부상이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니온 베를린의 부상자 명단을 좀 간략하게 하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뭐 큰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일단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지금 2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공수 방면에서 지금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다름슈타트 상대로 우니온 베를린이 한 명이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이면서 4대1 대승을 거뒀죠. 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육각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라이프치도 뭐 직전 경기 홈에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현재 분위기를 전환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양팀 다 공수 밸런스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 양팀 다 지금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서로 좀 어느 정도 득점 찬스를 종종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라이프치도 뭐 계속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현재 경기력이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니온 베를린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봐요. 게다가 뭐 이것도 상성면을 말할 수가 없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최근 3경기 라이프치 상대로 이제 전승을 거두면서 많이 또 우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분위기, 흐름, 경기력 그리고 상성까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죄송합니다. 홈인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혀가 꼬여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니온 베를린 프랜승을 보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그쵸. 물론 뭐 지금 우니온 베를린이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과연 라이프치가 우니온 베를린한테 4번 연속 질까라고는 좀 약간 의문이 들기 때문에 한번 고배당으로 무승부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그쵸.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 프랜승의 고배당 무승부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강 경기, 르하브르 대 이제 로리앙. 자, 우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무 1패로 성적은 지금 크게 좋지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렌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기대 이상의 그런 결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렌 상대로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동점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좋은 흐름이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기대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릴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릴이 이제 2-3일 전에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로리앙이 우세인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4대1 릴 상대로 4대1로 대승한 거는 굉장히 좀 잘한 요소기 때문에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양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볼 점유율이 낮아요. 그리고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 더 낮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한쪽이 뭐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우세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공격이 좀 많이 좋지가 못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공격 면에서는 르하브르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뭐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공격도 많이 좋기 때문에 만약 뭐 공격을 좀 전개를 한다면은 측면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은 이제 로리앙이 친선 경기에서 르하브를 상대로 이긴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득점력이 폭발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로리앙의 원정 경기력은 좀 많이 믿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격 역시 로리앙이 언제 식어도 전혀 좀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요 경기는 솔직히 이제 원정 로리앙의 그런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르하브르와 이제 로리앙의 공격 전개를 봤을 때는 그래도 르하브르가 좀 더 공격 전개가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는 현재 지금 원정 로리앙의 정배를 보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르하브르 프랜스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내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르하브르와 이제 로리앙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스 대 이제 랭스. 자, 우선 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뭐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원정에서 클레르몽을 잡으면서 이제 리그 첫 승을 거뒀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승격팀인 거를 감안하면은 되게 좀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뭐 마르세유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클레르몽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메스라고 볼 수가 있고, 랭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최근 2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그리고 2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할 만큼 현재 쪽 공격력이 좀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양팀 다 전반적으로 공격이 좀 좋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스가 지금 주전 수비수들의 그런 전력 누수가 좀 있기 때문에 랭스에 비해는 좀 수비진이 헐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비에서 좀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팀은 좀 메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랭스가 지금 이번 경기를 이기면은 이제 3연승이긴 한데 시즌 초반부터 좀 3연승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살짝 의문이긴 해요. 물론 뭐 이제 지난 시즌 뭐 몇 개월 연속 한 7개월이었나? 7, 8개월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간 그런 포스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 약간 좀 랭스를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연승 흐름을 이어갈지는 좀 살짝 의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메스가 원정보다는 홈에서 경기력이 더 좋기 때문에 충분히 메스도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리그에서 랭스가 메스 상대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좀 배당 대비 원정 랭스 승은 또 크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저도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메스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 요거 오버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메스 프랜스의 이제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이제 몬펠리에.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네, 뭐 양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우선 뭐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2-3일 전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렀고 그때 이제 리에카를 상대하기 위해서 크로아티아 원정 경기를 뛰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일 전에 이제 크로아티아까지 가서 경기를 치르고 다시 이제 프랑스로 돌아와서 경기를 뛰는 그런 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지칠 수밖에 없는 릴이고,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주전들도 많이 썼고 심지어 이제 연장전까지 치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 좀 릴의 체력 이슈는 좀 중요하게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볼 점유율 자체는 릴이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릴도 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몽펠리의 그런 수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어느 정도 이용해서 릴도 좀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유리해지는 거는 몽펠리에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좀 승부를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대한 좀 득점을 하고 이제 후반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체력 완배 위주로 좀 템포 낮춰서 좀 경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최선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몽펠리에도 뭐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역습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릴의 수비진을 좀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양상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뭐 최근 5경기 기준 릴이 이제 몽펠리에 상대로 이제 상성상 우세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이틀 쉬고 바로 이제 경기를 뛰는 그런 릴을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좀 배당 대비 릴 승이 좀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또 다득점 양상 속에 좀 몽펠리에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몽펠리에 프랜승 양거 2.5 기준은 네, 다득점 양상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그나마 좀 괜찮거나 그리고 도전해볼 만한 이제 두 경기를 한번 뽑아보면은 첫 번째 이제 뭐 비테세 대 이제 알크마르 네, LDBC 경기죠. 네, 요거는 뭐 비테세 프랜승, 그리고 뭐 고베당으로 하면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피오렌티나 네, 요거는 뭐 한번 인터밀란 승, 그리고 고베당으로 햄무,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네, 오바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네,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이제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추천이나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네, 방송 봐주신 분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